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3일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 발뉴스로서 그렇게 기분 좋은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준석 당대표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홍원 전 총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전해졌는데, 이게 그나마 유일한 굿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준석 리스크로 불리는 이 사태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몰아낼 방법도 그게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우선 당 체제를 경선 체제, 그 다음에 후보가 정해지면은 후보가 당무를 장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준석 리스크가 약해지는 거죠. 그 뒤로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우선 근사하게 이 경선을 관리할 간판이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경력이 단단한 분이고 무게가 있는 분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전직 국무총리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 논평, 매우 도전적인 비디오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공개한 그런 싸우는 분이기도 합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1944년생이니까 올해 77살, 원로라 불리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경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주사범물 나와서 교사로 있다가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사법시험에 합격된, 그리고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특수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기억하는 정홍원 검사는 이 마약 수사, 히로뽕 수사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는 이 선진국이 되면은 항상 마약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 그래도 이 히로뽕 등을 잘 통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가 잘 되었다는 건데, 거기에 정홍원 씨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이 검사장을 지낸 이후에 물러나서의 이 정치와의 인연은 2012년 박근혜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2012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공천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아주 공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크게 질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오히려 과반수를 점하는 승리를, 역전승을 거두었고, 거기에는 정홍원 공천위원장의 사심없는 공천이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해 12월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초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물러난 다음에는 특이한 게 2017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여러 가지 여론으로도 그렇고 이 권력의 압박도 있고 해가지고 이 일을 하기가 힘든데, 그나마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을 앞두고 작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 1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되면은 대충은 조심하는 게 보통인데 이분은 참다 바로 자기가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편집까지 해 가지고 돌렸는데, 물론 조갑제 TV에서도 그것을 나눠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도 모두 이분이 직접 썼습니다. 그 글이 지금 읽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으로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반역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헌법 파괴 정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 선거는 공천 실패로서,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공천 실패가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패인이었습니다. 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최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도 얼마나 공천이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를 했는데, 그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정홍원 전 총리를 추천합니다 하는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이 공천에 성공하려면은 정홍원 전 총리의 말을 옮기면은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심이 없어야 한다. 공천에 자기 개인의 욕심을 끼워 넣고 해가 누구를 잘 봐준다든지, 누가 당선될 게 뻔한데도 자기 라이벌이니까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심이 개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정홍원 선거위원장이 등장할지는 아직은 뭐 미지수겠죠. 그러나 언론 보도로 보면은 그쪽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과거에 국무총리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원장이 되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의종군할 뿐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도 자연스럽게 정홍원 체제로 가니까 중심이 잡히지 않겠느냐.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공천이 아니라 경선인데 경선 관리를 아주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분으로 이미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애, 전생애를 걸쳐서 국민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이만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찝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선관리는 경선관리위원장이 스타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선관리위원장은 무게를 잡는 사람이고 심판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분의 인격이나 경력에 상당한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부당한 사람이고 사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추천을 하고 최고위원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엄정하게 그리고 흥미있는 경선을 관리를 해서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스타 탄생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내년 3월 9일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역사적 역할을 한 번 더 정홍원 총리가 맡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